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노도강이 수억씩 떨어졌다 등 부동산 하락을 알리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부동산을 멱살 잡고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 지식산업센터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올해 또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나라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을까요?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 화폐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유통량이 많다 보니 당연히 물가 대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올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가만 잡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투자 자산에 몰리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생산을 줄일 것이고, 생산을 줄이다 보면 고용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가 물가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물가나 경제 상황을 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합을 보이거나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투자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올해와 내년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은 맞습니다. 높아진 금리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했던 임대소득보다 낮아지거나 오히려 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대단히 난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처하신 분들은 급매로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매물을 내놓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급매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줄고 전매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하지만 낙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매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데 분양 시장은 좀 어떨까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시면 처음에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시고 40에서 50% 정도의 중도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40에서 50%의 잔금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본인 돈이고 40에서 50%의 중도금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이 지나면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은 80%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 돈 10%를 또 더해서 잔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즉 잔금 전까지는 본인이 내는 대출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의 금리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후의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져 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물론 2년이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초저금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한 금리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문제는 분양시장에서는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것이죠. 물론 전망치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물가가 안 잡혀서 고금리 정책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낮출 수도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불확실성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정적으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금리의 흐름도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불확실성이 나와서 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매시장은 현재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분양시장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뜨거웠을 때는 원하는 호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식었을 때는 원하는 호실을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즉, 투자보다는 실소유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꺼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환경을 봤을 때 2년이 지난 후에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변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입주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자금을 활용을 해서 저금리로 사무실 비용을 마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분양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지식산업센터들이 폭발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공급되고 그러다 보면 입주장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물량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분양가 때문에 PF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공급 예정이었는데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2025년 정도 되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현재 서울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낮아지다 보니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자꾸 외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올해 약 절반가량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고분양가와 고금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매시장도 식고 분양시장도 식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실입주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지가 좋은 곳의 지식산업센터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으로 분양 시 금리에 대한 걱정은 좀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 또한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기인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